안녕하세요. 온달장군입니다. 올여름 참 많이 덥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 지인 중에 부모님 두 분을 한 요양원에 모시는 분이 계십니다. 입소하신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적응을 잘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그 부모님의 딸이죠. 딸이 한 번은 이제 저희들한테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이 따님을 만났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걱정했던 부모님들이 뭐 생각 이상으로 적응을 잘 해줘서 고맙는데 엄마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모님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아버지가 이제 80 중반을 넘으셨는데 이제 고관절 쪽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마 거동이 불편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양원으로 가셨고 또 엄마는 이제 뭐 치매에 완전히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치매에 걸리셔서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독립적으로 집에서 케어하기는 좀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가족들이 집에서 모시기에는 좀 그런 형편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요양으로 모신 겁니다.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생활을 잘 하시는데,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딸 말로는 엄마가 이제 아버지하고 재산이 좀 있어서 요양원 입소하면서 자식들한테 재산을 조금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제 큰 돈은 아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 돈은 통장에 넣고 요양원 입소를 하셨는데,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요양원에서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조금씩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인터넷 쇼핑은 어떤 걸 삽니까? 라고 했더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가 이제 그 인터넷 쇼핑을 해서 이렇게 그 주로 자식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뭐 신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걸 사서 자기를 또는 아버지를 이렇게 방문하러 오면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고마움의 표시죠. 근데 딸은 이제 그게 조금 낭비 같은 느낌이 좀 든다는 거예요. 엄마가 생각을 해서 자기들한테 선물 주는 건 고맙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과 다니던 사람들의 어떤 스타일상의 차이, 줘봤자 고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낭비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사는 게 뭐냐면 요양원에서 나오는 이제 밥이 조금 이제 먹기가 좀 그런 모양이죠. 계속해서 먹게 되면 물리니까. 그래서 특식을 시킨다는 겁니다. 요즘 여름처럼 뭐 냉면이라든지 콩국수라든지 이렇게 시켜서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기는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물론 엄마 돈이에요. 이 돈 자식 돈 아닙니다. 엄마 돈을 인터넷 그 서핑을 통해서 쇼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딸은 못마땅한 게 아니 요양원에서는 먹을 거 잘 나오고 잠도 잘 재워주는데 굳이 그렇게 인터넷 쇼핑을 하실 필요가 뭐 있느냐. 자기가 보기에는 그게 큰 필요가 없는 건데 물론 특식은 조금은 이해를 갑니다만은 뭐 자식들한테 주는 선물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반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안 하고 그냥 계시면 그 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한테 그대로 돌아가는 거겠죠. 자, 그런 욕심들이 이렇게 쭉 기저에 깔려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 100% 어느 한쪽으로 공감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나뉘어요. 자, 자식 입장, 딸 입장에서 반대하는 쪽을 이렇게 보면 이 스타일상 안 맞고 또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고맙긴 하지만 엄마가 좀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엄마가 치매잖아요. 치매니까 혹시나 치매 상태에서 인터넷 쇼핑을 하시다가 그에게 어떤 물건을 사게 될 경우 그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한 7, 80% 정도는 그 딸의 생각에 동조를 안 하는 게요. 가장 큰 게 요양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주는 밥 먹고 또 자라고 하면 자게 되면 무력감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과연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내가 요양원에서 어떤 필요한 존재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자존감입니다. 요양원에 가서 가장 힘든 게요, 자존감이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정신이 날 때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식한테 줄 어떤 물건 이런 걸 사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를 느끼는 거죠. 나야 나. 또 내가 이 물건 사서 나한테 줄 정도가 돼. 이제 이런 걸 느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의 자존감입니다. 바닥인 자존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바닥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엄마가 스스로가 이제 깨어 있으려고 이런 인터넷 쇼핑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뭐 두 달, 뭐 1년 정도 먹을 수 있겠지만 또 인류 요리사가 해준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해서 먹게 되면 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식 한 번씩 시켜서 드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 어머니가 인터넷 쇼핑, 그 다음에 또 음식을 시켜 드시는 거, 저는 너무너무 건강한 생각이라고 제 스스로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딸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요양원에서 가장 큰 게 자존감이거든요. 사실 이제 요즘 요양원 같은 경우는 비싼 요양원 또 싼 요양원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노블 카운티 같은 데 비싼 데 들어가면 뭐 굉장히 만족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육체적으로 어떤 그 건강해지면 그것에 플러스 정신적으로 어떤 뭔가를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주위 사람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자존감을 느껴야 어떤 그 완전에 가까운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양원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시골 요양원에 공중보건의가 젊은 분이죠. 왔는데 한국 요양원하고 똑같아요. 그냥 계시는 분들이 그냥 뭐 그 모기역감에 이제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단 하루를 사시더라도 재미있게 사실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라고 고민해서 나왔던 게, 물론 예산이 많아서 퍽 이렇게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라고 해서 했던 게, 어르신 한 분 한 분마다 작은 새 한 마리, 또 두 마리, 또 그리고 작은 화분 하나를 이렇게 놓고 키우도록 했다고 합니다. 책임, 할당을 주고요. 그랬더니 하루가 다르고 또 일주일이 달라지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서 이 어르신들의 얼굴, 눈빛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냥 먹고 자는 동물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고 작은 식물, 작은 동물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친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나야 나라고 하는 부분을 드러낼 수 있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느끼기 때문에 얼굴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 자존감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괜찮은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이런 자존감이거든요. 하물며 동물도 그렇습니다. 제 딸이 댕댕이 3마리를 키우는데 그냥 뭐 사료 주고 집안에서 그냥 키우기만 하면 이 친구들을 얼마나 무료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 댕댕이들도 산책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책을 같이 한번 해보면 이 친구들이 곳곳에서 자기 영역 표시도 하고 또 냄새도 맡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1시간 30분만큼은 자기를 느끼는 거죠. 자, 하물며 동물이 이런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요양원에서 비록 인터넷 쇼핑이라는 부분이 자칫 잘못될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본인을 나타내고 본인을 자존감을 확고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괜찮은 거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